안녕하십니까. 혼란한 시사 정치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. 오늘은 제가 미리 예고해드린 대로 우리 천영식 전 청와대 홍보기획 비서관님, 지금 KB에서 이사를 오셨습니다. 오늘 천영식 전 비서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천영식 비서관님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죠. 박근혜 정부 마지막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 비서관으로 계실 거예요. 지금 계명대학교 개건 교수로 계시고 또 KBS 이사로 계십니다. 계명대학교 초빙 교수로 초빙 교수죠. 개건 교수. 초빙 교수로 계시고 대구는 자주 가시겠네요. 그렇습니다. 예. 강의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있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갑니다. 또 대구에서 고등학교도 나오셨고 고향은 정성인데 뭐 그냥 태어나기만 했고 초, 중, 고를 뭐 대구에서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고향은 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예. 대구 요즘 가시면 좀 민심이 어떻습니까? 대구 TK 민심. 대구 민심이 참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빠르게 많이 변한다는 느낌을 받아요. 이렇게 뭐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하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한 실망,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 아주 크고 그렇죠. 그리고 뭐 먹고 사는 게 전부 다 힘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게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이제 탄핵을 당하고 나서 상당히 대구에 계신 분들도 좀 상당히 좀 당황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그렇게 당초에 어느 정도 약간은 기대했던 만큼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실망감도 컸을 것 같은데, 그래서 제가 오늘 전현식 비서관님을 모신 것은 전현식 비서관님께서 최근에 신동아 월간지 신동아에 해고록을 일종 해고록이죠. 해고록이라기보다 기록이죠. 기록입니다. 기록입니다. 예, 제목이 마지막 비서관 천영식의 대통령 박근혜 최후 140일 뭐 이런 제목으로 책을 기록을 하고 계시고, 지금 6월호부터 시작해서 8월호까지 세 번을 이렇게 기록을 남겼었는데, 기록을 아직 더 하실 건가요? 예, 뭐 계획은 이제 5번 할 5번, 3번 했으니까 향후에 한 2번 정도 더 할 예정입니다. 예, 그런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제가 이제 청와대에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이따가 나오면서 뭐 지금 한 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?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, 우리 사회가 이제 뭐 이렇게 뭐 새롭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진다고 하지만 말만큼 뭔가 새롭게 우리 사회가 변하는 것도 없습니다. 그렇죠. 없으면서 박근혜 정부는 통째로 마치 없는 정부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모든 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해서 그게 참 가슴이 아프게 느꼈고, 뭐 역사를 볼 때 그렇게 할 수는 없다. 아니 있었던 거를 통째로 없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역사 서술을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잘한 거는 잘한 거대로, 못한 거는 못한 거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뭐 그런 거는 있어야 된다. 그리고 있었던 역사를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. 뭐 그런 생각 때문에 연재를 시작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역사를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있지도 않은 것들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어떤 뭐 틀을 씌워서 올가미를 씌우는 그런 상황도 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거는 뭐 아주 많았죠. 많고 저 개인적으로 진짜 뭐 억울한 것도 많고 워낙 고민을 많이 했던 뭐 영역인데, 저도 뭐 일종의 하나의 당사자라면 당사자이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막 억울합니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너무 심하게 하기는 어려우니까 우선은 저는 뭐 그런 측면보다 있는 그대로 뭔가 뭐 잘못된 거는 하지 말고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 뭐 뭐든지 있는 거 그대로 할 수 있는 뭐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뭐 당사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, 그러니까 당사자시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사실은 그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잘못하면 변명처럼 들려버리니까는 그 말씀을 못 하시는데, 청와대 안에서 그때 당시에 안에 깊숙이 계셨으니까 그때 상황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은 우리 시청자분께서 다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정호성, 이재만, 안봉건 이 사람들이 청와대에서 나갔죠. 먼저 나갔죠. 그렇습니다. 어떤 뭐 저기 사법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먼저 나갔는데, 그 이후에 그럼 천영식 비서관께서
그 자리를 거의 대신했다고 보면 됩니까? 그 역할을. 뭐 그걸 한마디로 뭐 어떻게 이야기를 참 하기가 어려운데 네. 일단 10월 24일, 2016년 10월 24일 JTBC에서 이제 태블릿 보도를 하고 난 다음에 네. 다음 날인 25일 날 이제 1차 사과를 합니다. 1차 그렇죠. 사과 담화를 하고 그다음에 그 며칠 있다 28일 날 수석들 4분하고 3인방 이른바 이제 문고리 뭐 3인방으로 네. 알려진 3인방하고 다 사표를 제출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그냥 완전히 공백이 그렇겠네요. 돼버렸습니다. 네, 네, 예, 네.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네. 그런 상황이 돼서 그 며칠 지난 다음에 그 상황이 이제 28일 사표 내고 어수선한 상황이 있다가 최순실이 구속되고 정호성도 뭐 구속되고 한 게 한 31일 정도 됩니다. 그래서 그 대통령이 이제 그 다음 날 저를 부르셔서 이제 이래저런 좀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공백이 많으니까 그 뭐 제가 그렇다고 공백을 다 메꿀 수 있는 상황이 있지는 않고 그렇죠. 예. 한 분이 뭐 하시기에는 글쎄, 그런데 어쨌든 그 공백 중에 일부를 좀 내가 이제 메워주기를 네. 왜냐면 뭐 연락하거나 뭐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기 네. 때문에 뭐 그렇게 해서 일부 역할을 제가 이제 좀 떠맡은 게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그 이후에 좀 대통령을 자주 뵀죠. 예. 네, 그렇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혼자 있고 또 간제만 그때 머물러셔야 되고 하니까는 이렇게 뭔가 좀 그 바깥 이야기도 해줄 참모가 필요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 기록하신 내용 중에서 당장 눈에 들어오는 몇 가지를 좀 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. 그러니까 이 최순실에 대한 분노나 허탈감을 상당히 많이 필요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기록 내용에 보면은 최순실이 국민들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또 윤전추 행정관에게 눈물까지 보이시면서 이 정도로 배신당할 줄 몰랐다. 또 이 부분은 그때 한창 논란이 일어났을 때 최순실 씨가 대통령 간제에서 자고 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기록을 보니까는 실제로는 이 부분이 그때 당시 국민 감정을 상당히 건드렸는데 실제로는 자고 간 적은 없다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. 예. 그래서 일단 이 부분부터 그 최순실 씨가 간제에서 자고 간 일은 없다는 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한 이야기인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그 대통령한테 직접 물었습니다. 네. 대통령. 이제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참모 입장에서도 워낙 이제 큰 사건이 이제 터졌는데 대통령조차도 이 사건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터져 나올 거라는 걸 전혀 예측을 못한 상황이잖아요. 이렇게 하나 계속 나오는 게 최순실에 대해서. 최순실은 오래된 관계니까 대통령이 표현한 대로 오래된 네. 관계니까 잘 아는 관계겠습니다만은 최순실이가 뭘 하고 다니는지를 대통령이 다 알지를 못하는 상황일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최순실이 무슨 비리를 저지르고 다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진짜 모르고 계셨을 테니까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도 당시에 처음에는 언론을 보고 같이 놀라는 그런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대통령이 이렇게 최순실이 이렇게 국민들 싫어하는 것만 이렇게 한 거예요. 뭐 이런 이제 말씀까지 할 정도로 대통령도 대단히 이제 분노와 허탈감을 많이 이제 갖게 됐죠. 물론 그 중에는 가짜 뉴스도 있고 가짜 뉴스가 아닌 것도 있을 겁니다. 초창기 이제 그렇죠. 그렇지만 그 행태를 보고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놀랬던 거고 저희 이제 입장 참모들은 더 심하죠. 참모들은 더 심한데 대통령이 이제 많이 놀라고 하니까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다그치듯이 참 묻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. 묻기는 묻지만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게 진짜고 가짜인지를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이게 가짜 뉴스가 더 퍼져나가지 않게 되니까 그런 거를 가리려면 이제 묻게 되는데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최순실과 관련된 얘기를 이렇게 막 잘 이렇게 참모들한테 흔쾌히 하려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인간관계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인간관계인데 이걸 무슨 비리에 대해서야 무슨 해명할 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인간관계 자체에 대해서 뭘 다 이야기를 꼭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네. 그런 충격도
받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대단히 이제 복잡한 심경이었다고 봐요. 근데 참모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걸 알고 싶죠. 그렇죠. 많은 걸 알고 싶은데 아까 이제 관저 부분도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민심을 악화시키는 여러 보도들이 있었는데 그 보도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이 관저 뭐 이런 보도입니다. 네. 그래서 아니 저렇게까지 친한 관계였어? 뭐 이런 거가 사람들 그리고 그 관저에서 자고 가면서 그때 뭐 3인방을 불러서 뭐 그렇죠. 회의를 하고 지시를 했다 이 말까지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불러서 지시를 했다고 그러니까는 그거 다 지시하고 다 하고 나서 그냥 자고 갔다 이렇게 돼버렸어요. 그렇죠. 아니 한 번씩 와서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. 가능한. 근데 자고 갔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. 물론 뭐 자고 갔다고 해서 그게 뭐 범죄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민심에는 영향을 주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 대통령께 직접 여쭤봐야 되겠다. 그럼 자꾸 이렇게 뭐 보도가 자꾸 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자고 간 적은 없다고 말씀하셨고,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사적인 관계는 내가 많이 알고 있죠. 서로 사적인 관계는 그 전부터 해서 97년 뭐 달성 재보궐선거 때부터 해서 그 이후에 또 대화주고 그 기록에도 나왔지만은 그때 기자하실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에 갔을 때 처음 집을 공개했을 때 그때 몇 분이 이렇게 아주머니들을 도와줬는데 그 중에 최순실이 있었다. 그런데 최순실 존재도 뭐 그때는 인식을 못했을 때니까는 어쨌든 그런 쪽을 사적인 관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 알고 있지만 말을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최순실 씨가 밖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는 아예 알지를 못하니까 말할 게 없는 것이고. 그렇죠. 최순실이가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했다. 그러면 나쁜 짓 한 걸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? 상식적으로. 그러니까요. 안 했겠죠. 나쁜 짓을 모르는 거죠. 이야기하고 할 리는 없을 테니까. 그런 상황이었다고 봅니다. 그런 상황이 이어져서 결국은 그 최순실 씨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경제 공동체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중형을 받게 된 어떻게 그 논거가 되어버렸어요. 그런데 경제 공동체 이거는 뭐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고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이라는 이민은 그 기록에 보니까는 사실상 영부인이든지 뭐 영부인이란 말이 이제 혼자 계시니까는 독신이시니까는 사실상 뭐 다른 바깥에 여론도 전해주고 그런 영부인임이죠. 그런 역할을 한 건지 정말 말벗이었는지 단순한 말벗이었는지 물론 지금 드러난 것은 그 이상의 그 일을 최순실 씨가 했지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최순실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죠. 그것도 이제 대단히 이제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. 초창기에는 이제 최순실이라는 존재만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놀랐고 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궁금증은 최순실이 도대체 뭘 한 거야?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어떤 존재였어? 어떤 의미였어? 뭐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이제 궁금했고 그거에 기대해서 많은 이제 뭐 추측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마치 최순실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막 이런 보도도 나오고 이게 정제 안 되는 보도들이 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참모 입장에서는 그런 거를 좀 빨리 정리를 하고 싶어서 대통령께 몇 번 이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. 여쭤봤고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혹시 이제 뭐 내조하는 그러니까 이제 남자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영부인이 되겠습니다만 내조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여성 대통령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조하는 역할을 최순실 씨가 한 거냐.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참모 입장에서는 이해는 할 수 있겠다. 그럼 그런 거냐? 이렇게 대통령한테 여쭤본 거고 그건 아니다. 그 다음에 또 그럼 그게 아니면 그럼 말벗이냐? 대통령이 혼자 오랫동안 혼자 사시고 항상 외롭게 사시고 하니까 우리 뭐 이런 비유는 좀 이상합니다만은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아주 모범생일수록 좀 친구는 껄렁한 친구들이 한두 명 있습니다. 자기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죠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대통령의 그 우아하고 단아한 이미지 활달하고 좀 그런 사람이 오히려 그런 거를 이제 대통령이 그럴 수 있네. 여러 가지 이제 가지지 못한 거를 그냥 이렇게 자극시켜주고 대통령이 예를 들면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먹고 싶고 뭐 이런 게 하고 싶습니다.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근엄한 사람들은 아무도 그걸 해주지를 못해요.
근데 약간 좀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이 대통령 이거 호떡도 드세요, 뭐 아이스크림도 드세요, 격파하게죠. 이런 거가 사실 또 그런 걸 원하시고 일정 정도 그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그러면 말벗입니까? 했더니 대통령이 참 몇 초 동안 말씀을 못 하시고 가만히 있으시더니 말벗은 아닙니다.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제주실과 관련된 부분은 참 대통령이 표현을 최대한 이렇게 자제를 하십니다. 사실은 자제를 저는 뭐 그게 조금 더 설명을 해주기를 원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런 뭐 에피소드가 저하고 이제 관계에서 에피소드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. 일단 뭐 최순실 씨 관련은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된 지경에 가장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쳤던 인물이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뭐 지금 우리가 짚어봤고요. 또 조금 있다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최순실 씨 이야기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. 그래,